안녕하세요. 푹 빠지는 드라마 이야기의 귀한 구슬 이규옥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라고 데카르트가 얘기했어요. 많은 경험들을 책 한 권으로 배울 수 있다면 읽는 독자 입장에선 정말 큰 수확이 되겠죠. 오늘은 눈물의 여왕 9회 이야기를 해볼게요. 8회에선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서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재벌 기업인 퀸즈가가 한 방에 사기꾼 팀들에게 넘어가 버리죠. 물론 이 일을 위해서 몇 년을 준비한 거긴 하지만요. 9회를 통해서는 시골 생활을 처음 해보는 퀸즈가 식구들 얘기 들려드릴게요. 9회 중에 명장면을 볼까요? 그 미친놈의 집안 잘 나왔어. 봐라, 너 내쫓더니 쫄딱 망한 거. 인과응보는 과학이야. 잠깐만, 그럼 나 그 망할 집구석 진짜 망했다는 뉴스 보고 얼마나 속이 후련하더니 그냥 쌤통이더라 진짜. 아무튼 넌 그 불려시 같은 기집애 싹 다 잊고 맘 편하게 살면 되는 거고. 같이 왔네요. 불려시 같은 기집애. 퀸즈가 식구들이 다급한 상황이 되니까 현우 시골집에 다 같이 가게 돼요. 혜인이로 치면 이혼한 시댁에 간 거예요. 근데 차 밖에서는 혜인이가 온 거를 모르고 현우 형제들이 퀸즈가가 망한 걸 고소해 하면서 현우를 위로하고 있네요. 그때 혜인이가 차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거예요. 시댁 식구들 앞으로요. 와우, 정말 창피하고 앞에 나서고 싶지 않았을 텐데 당당하게 탁 앞으로 가서 불려시 같은 기집애 같이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혜인이 보고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명장면으로 뽑았고요. 비겁하지 않은 그 태도와 당당한 태도에 반했다고 할까요? 그 용기의 멋짐을 느꼈네요. 그런 반면에 혜인이 엄마는 그 와중에도 잘난 척하는 습성이 그대로 드러나죠. 혼자 집에 가겠다고 설치다가 소똥을 밟으면서 넘어지는데 현우 어머니가 안으면서 부르죠. 사돈 하면서요. 난 서울 갈 거야. 택시 불러줘. 엄마. 여보, 여기까지 와서 이러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안 온다고. 아유 진짜. 소똥을 밟은 것 같은데? 사돈? 있는 대로 망신을 다 당한 건데 에구저런 이런 안타까운 생각은 안 들고 쌤통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도 혜인이는 필요할 땐 숙일 줄도 아는 사람으로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9회 중에 명장면 하나 더 볼까요? 전날에 혜인이는 현우 방에 있는 mp3로 노래를 듣다가 내 취향이랑 똑같네? 그러면서 자기가 잃어버린 물건인 걸 알게 돼요. 세상에 현우는 날 좋아하려고 태어난 남자야? 아주 뿌듯한 거죠. 혜인이가 고등학교 때 잃어버렸던 건데 현우는 그걸 주워서 아직까지 보관을 하고 있으니까요. 혜인이는 현우가 못 잊고 있는 mp3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거를 서프라이즈 식으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통해요. 우리 순진한 현우한테. 현우는 끝까지 mp3 주인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냥 서랍에 넣어놓은 거라고 막 우겨요. 행여 혜인이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런 거죠. 결국 혜인이는 삐져요.
삐져서 툴툴대면서 현우 보고 방에서 나가라고 그러는데도 현우는 잘 때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자라고 그러네요. 동양방이라서 일찍 햇빛이 들어온다고요. 다음 날에 현우는 출근을 하려다가 혜인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요. 행여나 혜인이가 깰까봐 조심조심하면서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이불도 살살 덮어주죠. 여기서 이제 명장면이 나와요. 자는 혜인이 이마에 손등을 갖다 대요. 그런 다음에는 자기 이마에 손등을 대면서 혜인이가 혹여나 열이 나나 안 나나 가늠하는 얼굴 표정, 그 표정이 완전히 명장면이었어요. 여태까지 보면 혜인이는 속마음을 절대 감정적으로 안 나타내죠. 그렇게 차가운 여자인데도 현우는 별 상관을 안 해요. 그런 여자련이 하나 봐요. 이번에는 9회에서 명대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주방에 나온 혜인이가 현우 어머니에게 도와드리겠다고 그래요. 현우 어머니, 혜인이 전 시어머니죠. 당근을 채를 치라고 하면서 잡채를 할 거라고 그러시네요. 호쾌하게 대답을 하길래 저는 혜인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혜인이가 칼로 당근을 토막을 내니까 혜인이 어머니가 시범을 보여요. 살림 잘하는 엄마들이 당근채 써는 식 아시죠? 탁탁탁탁 써니까는 그걸 보던 혜인이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해요. 어머니 정말 훌륭하시다고, 현대 미술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현우 어머니가 아주 신이 나죠. 양손으로 계란도 깰 수 있다고 보여주니까 혜인이는 감탄을 하고요. 웃음꽃이 펴요. 어머니, 응?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까짓 것이 무엇이 훌륭하대? 이까짓 것이라뇨. 이건 현대미술 같아요. 혜인이는 여태껏 살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걸 눈여겨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을 살아온 여자면은 응당할 수 있는 요리 과정들이 진짜 신기했던 거고요. 그걸 보면서 느껴진 게 칭찬으로 시어머니를 신나게 하면서 일은 다 하게 만드는 혜인이의 리더십이었어요. 사람 다루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뛰어나다는 생각도 했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구회에서 갈등 부분을 생각해 볼게요. 재벌 2세인 혜인이 아버지는 농산일을 끝내고 새참 먹으러 가는 현우 아버지를 우연히 만나요. 같이 막걸리를 먹고 취해요. 집에 돌아오면서 혜인이 아버지는 시골길에서 술 타령하면서 슬퍼하네요. 제일 친한 친구에게 많이도 말고 2천만 보내달랬다가 거절을 당했다고 하니까 현우 아버지가 이해하듯이 말을 해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거절을 당했다면은 어이가 없겠다면서요. 하지만 혜인이 아버지는 친구 거절 때문이 아니라 내 주머니에 꼴랑 2천만 원이 없다는 게 너무나 한심하다고 울면서 얘기를 하네요. 가장 친한 친구분이 그랬으면 어이없으실 수 있죠. 아니요, 친구 말고 제 주머니에 단돈이 2천이 없다는 게. 제가 며칠 전에 사인한 세금 계산서가 456억짜리였는데 지금은 주머니에 꼴랑 2천만 원이 없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인간관계에 대한
친한 친구의 거절에 대한 그런 생각이 먼저 들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벌어진 상황이 평범한 게 아니니까 다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꼴랑 2천만 원이 없다는 게 평생을 재벌 2세로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일까요? 재벌 가문이라고 하면 전체 인구의 몇 %나 될까요? 아주 소수의 인원이겠죠. 너무나도 다른 레벨의 생활이라 공감이 될 수 없는 하소연으로 들렸어요. 하지만 또 그 세계에서 느끼는 절망감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고요. 구회는 평범한 생활을 처음으로 하면서 적응하느라고 애쓰는 재벌 가족들의 얘기들이 많았다면은요. 10회에서는 현우하고 혜인이 마음이 더 많이 통해서 어색하면서도 알콩달콩한 얘기도 나오고요. 또 반전되는 사건들도 펼쳐지고요. 눈물의 여왕이라는 제목답게 저는 몇 번 봤는데도 또 눈물이라는 장면들 때문에 울컥했어요. 10회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1시간을 하루처럼 지금까지 이규혁이었습니다.